자, 첫 번째 경기. 이제 버밍어시티 대 리즈. 자, 이 경기는 이제 잉글랜드 FA컵 이제 32강전 경기입니다. 자, 일단 버밍어시티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요즘 수비수 2명이 좀 결장 중인 상황이에요. 게다가 지금 이제 백승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결장 이슈가 있는 상황이다. 근데 요즘과 같이 좀 전달을 드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원정팀 리즈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버밍 같은 경우에는 현재 8경기 연속 무패행진을 좀 이어가는 중으로 좋은 페이스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홈과 원정에서의 좀 편차가 이제 어느 정도 큰 편입니다. 자, 그래도 이제 최근에는 원정에서도 좋은 성적을 좀 거두면서 이제 경쟁력 있는 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을 만큼 이제 홈과 원정에서의 편차가 좀 많이 좀 줄어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정에서도 어느 정도 강세를 좀 보이는 좀 버밍어시티가 좀 최근에 좀 좋은 성적을 좀 내고 있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리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아스날 상대로 이제 대패를 당한 이후 이제 기세가 확 꺾일 수 있었지만, 그래도 노팅엄 포레스트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이제 첼시 상대로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되려 다시 좀 페이스를 좀 끌어올렸습니다. 게다가 이제 직전 경기 이제 첼시 상대로는 원정에서 이제 2대 0으로 지고 있던 걸 이제 2대 2 동점을 좀 만들며 무승부를 거둬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한 그저 리즈였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좀 간략하게나마 양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 일단 뭐 두 팀 다 대체로 좀 라인을 좀 높게 형성하면서 공격적인 플레이를 줄곧 보이고 있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 역시 어느 정도 공격적인 양상으로 좀 흘러갈 수가 있고, 이제 그러면서 경기 템포 또한 빠르게 이제 흘러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버밍시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좀 중앙을 좀 통한 좀 직선적인 공격 비중이 좀 큰 편이고, 그리고 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프 스페이스 침투나 측면 전개 좀 비중이 좀 크기 때문에 양 팀의 그런 좀 공격 방식이나 이제 루트는 좀 다소 좀 상반될 수 있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양 팀 다 어느 정도 상반된 그런 좀 공격 이제 루트 및 좀 전개를 좀 통해서 어느 정도 좀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낼 만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도 좀 예상을 해봐요. 그래서 결국에 뭐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야 된다고 하면은 뭐 이번 경기에서는 양 팀 모두 이제 상대팀한테 좀 위협적인 좀 득점 기회를 종종 허용해서 좀 실점 위험이 좀 클 수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결국에는 좀 치고받는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좀 된다고 하면은 한번 난타전 양상으로도 이제 이어질 북부만 가능성을 어느 정도. 9292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뿌뿌님 이제 후원 오후 감사드립니다. 경기도 부탁드립니다. 근데 오후 경기는 그게 다 끝나가지고 지금 오후 경기를 제가 제공을 해드려도 지금 의미가 없어서, 네, 오후 경기는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못 보내드린다는 점 이제 양해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 해외 축구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네,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방금 보내드린 거는 쪽지 한번 네,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게 된다고 하면은 결국에 좀 어느 정도 치고받는 양상으로 좀 흘러갈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난타전 양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염두는 해야 된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물론 뭐 전체적인 뭐 전력이나 경기력은 리즈가 더 우세하긴 하지만 이제 이번 경기가 좀 컵 경기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라인업 변수가 좀 클 수 있다는 점. 게다가 이제 버밍시티가 지금 홈에서는 무려 5달 가까이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을 만큼 홈에서는 극강의 면모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제 아무리 지금 뭐 리즈라고 해도 그것도 이제 FA컵에서 이제 버밍시티의 그렇죠 홈에서의 긴 무패 행진을 좀 끊을 거다, 이렇게 좀 장담하기에는 많이 좀 어려운 좀 매치업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요소를 고려했을 때 현재 뭐 리즈 사이드를 보기에는 다소 좀 리스크가 좀 크다고 좀 판단을 해서 차라리 이 경기는 리즈보다는 버밍시티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버밍시티가 홈에서는 최소한 좀 패배는 면에서 그래도 홈에서의 그런 긴 무패행기를 계속해서 좀 이어가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어서 버밍시티 프렌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거나, 그러면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 오바, 네, 다득점 양상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토크시티 대 풀럼. 이 경기 역시 이제 잉글랜드 FA컵 경기입니다. 자, 스토크시티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요즘 수비수 2명, 그리고 키퍼 1명이 결장.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럼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이제 비교적 좀 스토커시티의 좀 주축 선수들의 좀 결장이 더 많다. 요 정도 같이 좀 전해드려 봐요. 자, 스토크시티는 6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부진을 겪고 있고, 그리고 이제 3경기 연속 이제 무득점 중으로 이제 골 가뭄에 좀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뭐 찰턴 상대로도 전개가 자주 끊기면서 이제 공격 리듬을 좀 살리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롱볼 비중이 좀 커져 이제 공격 또한 좀 단조로웠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최근 일단 좀 계속해서 승이 없는 상태로 이제 부진하고 있는데와 좀 더불어 이제 공격 사이클도 많이 떨어진 좀 스토커시티라고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플럼 같은 경우에도 지금 3연패 중으로 좀 하락세를 좀 타고 있고, 그리고 3경기 연속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지금 수비가 크게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천적인 맨시티 상대로 3대0 대패를 좀 당하면서 이제 다소 좀 이제 무기력하게 좀 패배하기도 했어요. 자, 물론 근데 이제 풀럼의 뭐 최근 실점이 좀 많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이번에는 비교적 체급이 작고, 이제 공격 사이클이 많이 떨어진 스토크시티가 좀 상대이기 때문에 이제 이전 경기들에 비해서는 이제 안정적인 수비를 좀 기대해 볼 만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풀럼이 좀 실점을 많이 한 경기 중에 이제 상대 팀들을 좀 봤을 때는 대부분 공격 전환이 좀 빠르면서 이제 트랜지션 공격이 좀 좋은 팀들이었고, 이제 그런 팀들과 달리 이제 스토크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격 전환이 좀 느리면서 이제 롱볼이나 좀 중거리 비중이 좀 커서 공격이 좀 단조로운 좀 편이라는 것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런 스토크시티가 좀 풀럼 상대로 뭐 확실히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는 그래도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풀럼이 이제 지난 좀 3경기와는 달리 어느 정도 좀 안정된 수비를 좀 보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봐요. 자, 물론 이제 FA컵 32강전이다 보니까 이제 풀럼의 좀 라인업 변수가 어느 정도 이제 클 수 있다는 점은 좀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부분적인 좀 로테이션 위주 기용도 이제 염두를 해둬야 하지만, 그럼에도 현재 이제 스토크시티보다는 이제 전력 면에서 더 우세하기 때문에 전력 우위를 잘 살릴 것으로 보고, 자, 게다가 이제 스토크시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지금 주축 선수들의 좀 결장이 좀 많다 보니까 라인업 운용에 있어서도 이제 스토크시티가 더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뭐 이제 스토크시티의 그런 좀 어제 좀 선발 라인업에서의 그런 좀 약세도 어느 정도 좀 고려는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봐요. 그러니까 확실히 플럼의 좀 로테이션 이슈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걸 감안해도 확실히 스토크시티보다는 더 전력적인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지금 스토크시티의 그런 좀 페이스 및 경기력이 좀 저점이고, 게다가 주축 선수들의 좀 결장이 좀 많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런 뭐 스토크시티 상대로는 풀럼이 좀 원정이라고 해도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좀 연패를 좀 끊는 방향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풀럼 승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어느만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풀럼 승의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우쿠스부르크 대 이제 하이덴하임. 자, 아우쿠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하이덴하임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아우쿠스부르크는 최근 4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다가 직전 경기 이제 마인츠 상대로 원정에서 패배하며 이제 무패 행진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넨까지 좀 잡으면서 이제 기세가 확 올라왔고, 그거를 좀 잘 유지하다가 이제 직전 경기에서 한 차례 끊긴 그렇죠 아우쿠스부르크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하이덴하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2달 넘게 지금 승이 없을 만큼 긴 부진을 좀 겪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지금 뭐 성적을 좀 못 내다 보니까 어느덧 좀 리그 꼴찌에 좀 위치하고 있는 그 하이덴하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아우쿠스부르크가 그래도 압박을 적절히 좀 잘 가져가면서 공격을 좀 주도할 것으로 보고, 이제 최근 하이덴하임의 압박 대응이 안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아우쿠스부르크의 압박에도 이제 다소 좀 취약한 모습을 좀 보일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이드나임이 아우크스부르크의 압박에 좀 잘 대응이 안 된다고 하면은 그만큼 좀 턴오버가 좀 많아질 수가 있고 이제 빌드업 구사 또한 굉장히 좀 이제 어려울 수가 있다. 이렇게도 이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우크스부르크가 뭐 현재 좀 중원이 약한 하이덴하임 상대로도 이제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좀 점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아우크스부르크가 중원을 장악하면서 좀 템포 조절에 이제 경기를 좀 잘 운영하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해 봐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아우크스부르크가 홈에서 이제 경기를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요소가 좀 많아 보인다. 이렇게도 같이 좀 말씀드려 봅니다. 자, 물론 이제 직전 경기에서 마인츠 상대로 패배 이제 흐름이 끊긴 거저 아우크스부르크긴 하지만 그래도 뭐 그 진 경기마저도 뭐 경기 내용은 좀 나쁘지 않았을 만큼 이제 최근 좀 전체적인 경기력은 좀 대체로 이제 괜찮은 편이고 그리고 지금 뭐 하이덴하임의 좀 부진 및 이제 수비가 좀 불안정하면서 이제 실점이 많다는 점까지 좀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뭐 아우크스부르크가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이제 다시 좀 이제 흐름 전환 좀 성공하는 방향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아우크스부르크 승쪽 본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 쪽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우크스부르크 승에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라요 대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자, 라요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수비수 1명이 결장. 자, 그리고 이제 꼬마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라요는 현재 4연패 중으로 좀 하락세를 좀 타고 있고 그리고 최근 계속된 패배로 인해 어느덧 강등권까지 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중에서 현재가 가장 좀 페이스가 안 좋은 그저 라요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에 반해 이제 꼬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승 1패를 좀 기록 중으로 나름 좀 괜찮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전 FA컵 경기에서는 바르셀로나 상대로 홈에서 무려 4대0 대승을 좀 거두면서 이제 최상의 좀 퍼포먼스를 좀 보이기도 했어요. 이제 그 경기에서는 이제 전반전에만 좀 4골을 좀 넣으면서 이제 빠르게 게임을 좀 터트린 좀 꼬마였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로 인해 뭐 4점의 좀 리드를 아는 그런 꼬마기 때문에 뭐 사실상 FA컵 뭐 결승 진출이 지금 확실시 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직전 이제 바르셀로나 상대로 이제 대승을 좀 거두면서 다시 좀 기세가 확 올라온 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클린시트 경기가 좀 많은 만큼 지금 수비가 견고한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라요 상대로도 이제 비교적 더 안정적으로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라요의 공격을 꼬마가 잘 제어함과 동시에 공격을 좀 주도하는 식으로 이제 경기가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도 한번 좀 예상을 해봐요. 자, 물론 이제 꼬마의 좀 원정에서의 공격이 좀 대체로 좋진 않지만 그래도 가장 최근 원정 경기에서 베티스 상대로 5골을 좀 넣으면서 폭발적인 좀 득점력을 좀 보였었고 최근 좀 라요가 좀 매번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할 정도로 수비가 많이 좀 불안정하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런 꼬마가 이제 라요에 비해서는 공격에서 더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도 좀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이제 주중에 뭐 FA컵 경기를 치른 꼬마기 때문에 뭐 체력적으로는 다소 열세일 순 있지만 그래도 이제 직전 경기에서 이제 4점 차 리드를 가진 채 후반전을 좀 치렀다 보니까 이제 후반전에는 좀 템포를 늦춰서 경기를 풀어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체력 안배를 좀 잘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오히려 지금 라요 같은 경우에는 2주가량 쉬고 오랜만에 경기를 좀 치르는 거기 때문에 라요의 경기 감각이 좀 떨어질 우려가 더 크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뭐 오래 쉬는 게 뭐 그렇게 좀 좋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뭐 이제 2주 정도 쉰 라이오한테 있어서는 이제 대략 좀 독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게 이제 경기 감각이 좀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약간 좀 라이오의 여건이 더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점들과 좀 더불어 뭐 상대 전적을 좀 봤을 때도 이제 최근 5경기 기준 4승 1무로 꼬마가 라요 상대로는 이제 강한 면모를 좀 줄곧 좀 보여왔기 때문에 뭐 이런 상승적인 면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꼬마 사이드로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자,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꼬마제 승쪽 본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얼마나 좀 고민해봤는데 그래도 본다고 하면 이건 언더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꼬마승의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레반테 대 이제 발렌시아. 자, 레반테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자, 그에 반해 이제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포워드 1명. 수비수는 무려 지금 3명이 결장. 그리고 지금 키퍼도 1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현재 지금 전력 누수가 좀 상당히 큰 건 좀 발렌시아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중 특히 좀 후방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이제 굉장히 좀 크다. 이렇게도 같이 좀 말씀드려 봅니다. 자, 레반테는 이제 최근에 엘체를 좀 꺾고, 그리고 꼬마 상대로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이제 연달아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었지만, 그래도 이후에 이제 빌바오 상대로 원정에서 좀 패배를 하면서 그런 기세를 좀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뭐 전반 20분도 안 돼서 선수 한 명이 좀 퇴장을 당해 이제 레반테가 수적 열세에 좀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상태에서 좀 두 골을 좀 넣으면서 이제 공격에서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퇴장 이슈로 인해 좀 패배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두 골을 좀 넣으면서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인 그죠 레반테라고 말씀드려 보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좀 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이제 홈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유유슈팅을 단 하나도 만들지 못하면서 이제 공격에서 이제 전혀 힘을 좀 못 썼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네요. 일단 뭐 현재 좀 발렌시아의 그런 좀 수비 전력 누수가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더더욱 좀 발렌시아의 좀 수비가 좀 불안정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뭐 공격 전개에 있어서도 지금 발렌시아보다는 레반테가 더더욱 좀 이제 전개가 좀 간결하면서 이제 좀 짜임새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좀 레반테가 좀 공격에서 더 좀 두각을 좀 나타낼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레반테 같은 경우에는 좀 전방 압박을 좀 강하게 좀 가져가며 발렌시아의 좀 후방 빌드업도 어느 정도 잘 좀 차단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발렌시아의 좀 후방에서의 좀 턴오버도 이제 더더욱 좀 많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도 이제 보여질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확실히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레반테가 지금 수비에서 좀 전력 누수가 큰 발렌시아 상대로 공격에서 더 두각을 나타내며 더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현재 뭐 전체적인 뭐 경기력이나 뭐 공격 전개 모두 이제 레반테가 더 낫다는 점과 좀 더불어 이제 계속되는 좀 패배로 인해 좀 발렌시아의 좀 페이스가 많이 좀 떨어진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좀 레반테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제 추가로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좀 후방에서 좀 전력 수가 좀 워낙 좀 크다 보니까 수비 좀 불안성도 굉장히 좀 크게 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까지 다 종합해서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레반테 프렌 쪽 보는 게 더 이제 합리적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레반테 프렌 쪽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레반테 프렌승 내지 어노바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리앙 대 이제 앙제. 일단 현재 양 팀 다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팀 모두 좀 최선의 라인업을 좀 기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우선 로리앙은 최근에 5연승을 거두면서 이제 최상의 페이스를 이어가다가 직전 경기 브레스트 상대로 원정에서 좀 패배하면서 긴 연승 행진이 좀 끊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좀 잘 나가다가 이제 한 번 좀 삐걱거리게 된 그런 좀 로리앙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원정팀 앙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승 중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3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좀 기록 중으로 이제 견고한 좀 수비를 좀 보이고 있어요. 이제 계속 안정된 좀 수비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좀 내고 있는 그 좀 최근에 좀 앙제라고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이 경기도 내 경기를 좀 봤을 때 그래도 뭐 로리앙이 홈에서 좀 더 점유율 좀 높게 가져가면서 이제 더 적극적인 공세를 좀 보여 이제 공격을 좀 주도할 수 있고, 그 앙제 같은 경우에는 로어 블록을 좀 형성해서 이제 안정적으로 좀 플레이하며 이제 수비에 좀 포커스를 좀 두다가 이제 3선과 좀 4선 사이에서 이제 볼을 좀 탈취하면서 빠르게 좀 치고 올라와 이제 속공 위주로 좀 공격을 좀 풀어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앙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좀 평소에 좀 플레이 스타일 좀 기조를 좀 잘 유지하면서
그렇게 약간 좀 실리적인 좀 플레이를 좀 구사하는데 더 포커스 둘 수가 있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을 드려봐요. 자, 물론 이제 로리앙의 뭐 최근 득점력이 좀 대체로 좋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득점력 대비 유효슈팅 창출은 다소 좀 적은 편이고 이제 최근 좀 앙제가 이제 상대팀한테 유효슈팅을 쉽게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앙제가 저는 로리앙의 공격을 나름 좀 잘 좀 막아낼 것으로 좀 예상이 돼요. 그리고 이제 로리앙이 좀 공격이 좀 안 풀린다고 하면은 서서히 좀 앙제 쪽으로 좀 흐름이 넘어갈 수 있는 경기로도 이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로리앙이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다가 직전 경기에서 좀 패배에 좀 흐름이 끊겼고, 이로 인해 이제 사이클이 더더욱 좀 떨어질 우려도 어느 정도 크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요거는 로리앙보다는 차라리 앙제 사이드로 접근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리아가 이제 직전 경기 좀 패배로 인해 그런 좀 어느 정도, 이제 한풀 꺾인 기세를 좀 바로 좀 살리기에는 많이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보여져서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로리앙보다는 앙제 사이드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이거는 앙제 프랜스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만은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리노 대 이제 볼로냐. 자, 토리노는 주전 수비수 한 명이 이제 결장. 그리고 이제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한 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토리노는 뭐 최근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 그래도 경기 내용에서는 좋은 모습을 좀 잘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좀 토리노의 좀 경기들을 좀 봤을 때 일단은 뭐 인터밀란한테 1점 차로 좀 패배하긴 했지만 경기 내용에서는 나름 좀 대등한 모습을 좀 보이면서 이제 기대 이상의 좀 경기력을 좀 보였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피오렌티나 상대로 원정에서 좀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이제 기대 이상의 좀 결과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 모두 이제 경기 내용이 대체로 좀 좋았다는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어느 정도 좀 이전보다는 경기력이 좀 올라온 그런 좀 기미를 좀 보인 그건 좀 토리노라고 말씀드려보고, 자, 그에 반해 이제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좀 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지금 3경기 연속 이제 홈에서 좀 패배하면서 굉장히 저조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직전 뭐 FA컵 경기에서는 라치오 상대로 승부차기 끝에 좀 패배하면서 이제 8강에서 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만큼 좀 최근 좀 볼로냐의 좀 행보는 안 좋고, 그리고 이제 홈에서 좀 3연패이기 때문에 더더욱 좀 타격이 좀 클 수 있는 상태다. 이렇게도 같이 좀 전해드려 봅니다. 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토리노는 비교적 좀 라인을 좀 내려서 이제 안정적으로 좀 플레이할 수 있는 반면, 이제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터 라인을 올려서 이제 압박을 강하게 좀 가져가며 적극적인 공세를 좀 보일 수 있고, 이제 공격을 좀 전개한다고 하면은 주로 좀 측면 위주로 이제 공격을 좀 전개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내가 이제 토리노는 좀 더 안정성을 더 추구할 수 있고, 그리고 볼로냐는 이제 공격을 더 좀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양 팀의 좀 플레이 스타일이 좀 다소 좀 상반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다만 근데 최근 좀 볼로냐의 공격 전개가 대체로 안 좋고, 그리고 특히 좀 유스팅을 잘 만들지 못하면서 이제 득점기의 창출이 많이 좀 떨어진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토리노가 이런 좀 볼로냐의 좀 공격을 어느 정도 잘 좀 제어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확실히 좀 토리노도 지금 오히려 지금 뭐 공격에서의 그 좀 효율성이나 이제 전개는 토리노가 더 낫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볼로냐의 좀 공격을 초반에는 잘 좀 막아낸다고 하면 점점 이제 토리노가 어느 정도 좀 이제 그런 좀 좋은 득점 기회를 좀 만드는 빈도가 더 높아지면서 이제 좀 토리노 쪽으로 흐름이 좀 넘어가는 그런 좀 경기 양상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도 예상을 봅니다. 네. 그래서 요 경기는 이제 토리노가 좀 초중반만 좀 잘 버틴다고 하면은 이제 이후에는 확실히 좀 주도권을 좀 지지 않을까도 한번 좀 예상을 해봐요. 자,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주일 가량 좀 쉰데 반에 이제 볼로냐는 이제 주중에 좀 FA컵 경기를 좀 치러서 좀 체력적으로 열세일 수 있다 보니까 결국 가면 갈수록 이제 볼로냐가 좀 에너지 레벨에서도 이제 밀릴 수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약간 좀 에너지 레벨까지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결국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더더욱 좀 이제 유리한 고지를 점할 팀은 좀 토리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게다가 이제 현재 좀 볼로냐가 리그에서는 좀 4연패 중으로 좀 리그에서의 좀 행보가 좀 많이 안 좋고, 그리고 이제 체력 이슈 및 그리고 이제 체력 이슈와 좀 더불어 최근 좀 득점계 좀 창출도 좀 떨어진다는 점까지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최근 좀 경기력이 그래도 이제 준수한, 그리고 또 토리노가 좀 볼로냐 상대로는 홈에서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죠. 저는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이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토리노 사이드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분석 결과 봤을 때는 토리노 프랜승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만은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리노 프랜승의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저는 이제 크레모네 대 이제 제노아. 자, 이거는 저는 승패보다는 이제 제노아 주 햄무나 이제 무승부 중에서 이제 골라가는 경기. 그래서 이번에 도전하는 경기로 좀 보거나 어느만은 본다고 하면 언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이프치히 대 이제 볼프스부르크. 네. 오늘 라이프치히가 이제 주중 FA컵에서 이제 미넨 상대로 좀 패배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뭐 볼프스부르크 상대로는 이제 더더욱 좀 좋은 경기로 좀 보이면서 이제 홈에서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는 라이프치히가 이제 좀 승리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해서 랍치 승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네, 3.5가 기준이라고 해도 이거는 오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랍치 승이 오바 보는 경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폴리 대 이제 로마. 자, 요거는 저는 본다고 하면은 네, 그래도 로마 프랜스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요 경기는 좀 대체로 좀 느린 템포로 좀 경기가 좀 흘러가면서 확실히 좀 이제 뭐 슈팅이 그렇게 좀 많이 좀 나올 만한 좀 경기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요런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해외 축구 분석 전부 다 마무리가 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이제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은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